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0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이입니다. 오늘은 보조 MC로는 처음 방문하시는 마분 박사님이 보조 MC를 맡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조 MC는 처음으로 앉아보네요. 네. 드디어 100회인데 이렇게 마분 박사님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쵸, 저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조 MC는 처음이라니. 그쵸. 그쵸. 근데 다른 걸로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쵸. 보조 MC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근데 모든 걸 다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네. 우리 골고루 해봅시다. 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DJ 자리에도 앉혀야지. 네, DJ 자리에는 임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지만 네. 100회 드디어 100회인데요. 오늘 경사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녹음하는 오늘 3월 13일이거든요. 3월 13일. 3월 13일 무슨 날이죠? 청년유니온의 10번째 생일입니다. 너무 운명 같지 않아요? 그쵸. 네. 노가리 100회와 청년유니온의 10주년이 만나는 이거는 거의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죠, 이거는. 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와. 네. 네. 미리 얘기를 해야죠. 외친다고. 네. 갑자기 저한테 녹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손가락질했어요. 손가락질. 사태질. 네. 그래도 잘 맞았죠? 더 감사합니다. 네. 손발이 잘 맞네요. 네. 그러게요. 네. 오늘 이번 주 주간 청년 유니온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축소되고 연기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온라인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말에까지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임기 정식으로 시작되고서는 진행됐던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그 서울 지부에서는 그 서울 대의원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원래 그러니까 서울 총회 및 대의원회 이렇게 해서 원래 2월 29일 날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총회면은 이제 조합원들도 누구나 올 수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니까 최소한 모여야 되는 대의원들만 모여서 하자. 그리고 이걸 생중계해서 어쨌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장에서 어쨌든 대의원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고 인사 나누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간식도 포장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온도 자꾸 온도계라고 하죠. 체온계. 네, 들어올 때 다 체온계로 이렇게 체온도 재고 혹시라도 그 당일날 컨디션 안 좋으시면은 안 오셔도 괜찮다. 참석을 지양해달라라고 이렇게 안내도 드리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는 아마 크게 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들어가면 볼 수 있죠. 네, 라이브 영상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페이스북이 이게 로그인을 해야지 그 라이브 영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그 온라인으로 보고 싶었어도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셨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생중계할 때는 유튜브로 가급적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이날 그 서울지부 사업 지난 사업 평가랑 결산 그리고 이번에 사업 계획과 예산 통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서는 대의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테이블별로 도시락을 먹으면서 도시락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고 저희가
그리고 그 10주년 기념 사업단 온열즈. 네. 맞아요. 네, 온열즈는 청년 유니온 10번째 청년 유니온 온 10번째 생일? 뭐 이런 뭐 어쨌든 그래서 온열즈입니다.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번에 네, 온열즈 모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엿들으니까 아 그래서였어?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 정도구나. 네, 온열즈는 그래서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가 3월 뭐 10일 이런 때 창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온라인 캠페인 위주로 해서 지금 그 페이스북 보시면 아마 그 청년유니온 창립 10주년이라고 해서 해시태그 달려서 릴레이로 그 올리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손 모양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네, 올리고 그걸 하고서는 이제 다음 사람 지목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오. 네, 다른 조합원분이 저를 지목해 주셔서 벌써 올리셨어요? 네, 올리고 왔죠. 네. 네. 저도 올렸어요. 아, 올리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서로 다 올린 거 봐놓고 지금.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아, 그래요? 마빈 네. 박사 올린 거 못 네.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녹음하기 직전에 올리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네. 네, 그래서 그 릴레이로 하는 만큼 다양한 조합원 분들 그리고 이제 건너 우리가 원래 6다리만 건너면은 맞아. 전 세계 모든 사람 서로 다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네, 아마 모든 조합원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다 구석구석 가다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고서는 저희가 이제 3월 13일이 청년유니온 10주년 창립 기념일인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저희가 한 달 미뤘었죠 그때. 네네. 네, 그래서 본부는 이제 그 대의원회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그 대의원회도 사실 전국에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야겠다 해서 그거를 투표로 네, 온라인 투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쨌든 발제를 드리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제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네, 3월 14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 있을 테니까 네, 궁금하시거나 혹은 놓치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부는 대의원만 해도 한 70명 막 그렇죠. 그렇게 네. 되니까 대의원 회로도 정말 어렵겠네요. 그리고 몇 가지 그 소소한 외부 활동들을 좀 몇 가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좀 늦었지만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청년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여기에 같이 어쨌든 연대해서 함께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총선 청년 네트워크 대표로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이채은 위원장이 가서 네, 그 발언도 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뭐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이런 거 관련돼서 준비하는 흐름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계속 이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던데. 네, 아 그렇죠. 그걸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아이고. 네. 그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지금 모의 투표를 하고 있죠. 네, 그 모의 투표에서 이제 그 정책 요구안. 그래서 이제 모의 투표가 이제 뭐 누구 정치인들을 이렇게 모의 투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당 그 정책 어떤 정책별로 이제 후보라고 컨셉을 잡아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가가 도비죠. 네, 기호 맞아요. 가 도비. 뭐 그리고 네, 기호 나 민달팽이. 아, 네, 맞아요. 기호 다가 헤르미온느. 네. 헤르미온은 뭐였죠? 헤르미온 교육.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해리포터 거의 안 봤거든요. 그래서 왜 헤르미온느 근데 왜 헤르미온느야 했더니 그런 표정 쓰지 마세요. 나만 모르나.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헤르미온느가 해리포터 안에서 그 교육적인 교육을 받는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고 그거에 맞서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닌가? 제가 좀 곡했나? 차별당하진 않나? 아니, 어쨌든 차별 뛰어넘나? 캐릭터. 그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교육적인 차별을 받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제가 좀 놓쳤을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헤르미온느 뭐 그리고 텔레토비 또
스파이더맨. 맞아. 네, 스파이더맨 안전망 후보입니다.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네, 저보다는 저희 기획팀장이나 기획팀장님이 굉장히 새 기획팀장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이 그래서 많으셨고 온라인 모의투표 참여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가 5개 제안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붙여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지금 2월 25일에 2월 25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월? 3월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은 사실은 코로나를 좀 봐야지 될 것 같긴 한데. 3월 25일? 네네. 3월 25일. 5일이 그 총선 청년 네트워크 2차 정책 요구안 최종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인 거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역시 모이는 거가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정책별로 설명하는 짧은 영상 클립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3월 내로 아마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론장이 굉장히 기대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랑 별개로 총선 관련해서는 사실 총선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뒤덮이긴 했잖아요. 선거운동도 다 후보들도 스탑한 상태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부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단히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번에 총선에서 그러면 쟁점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그런 뭐 비례 정당이네 마네 뭐 이런 거에 꼼수를 어떻게 하네 마네 뭐 이런 논란만 있고 예. 사실은 진짜 너무 약간 좀 답답한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유니온 차원에서도 총선 관련해서 노동이나 이런 의제 관련해서 지부별로 이제 후보들 입장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대중들의 그 청년들에게 알리고 이런 활동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뭐 이제 각 당에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번 총선보다는 청년 후보들이 좀 많이 공천이 되는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각 당별로 후보자들을 모아서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미디어랑 같이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참 코로나가. 네, 코로나가 다 모든 걸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사태에서 이제 지금 일선에서 어떤 의료 인력이나 저희 뭐 조합원 분들 중에서도 혹은 조합원의 친구분들 얘기 이제 건너서 듣는 거 보면은 이제 특히 뭐 현장의 간호 인력이나 이런 그 손이 모자라서 맞아요.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뭐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뭐 그 공공 쪽에서도 공무원분들도 엄청 고생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과로로 또. 그렇죠, 맞아요. 과로로 몇 분을 또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배달이라던가 아니면 청소 이런 쪽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늘 있어야 되는 어떤 노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지금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가장 최선봉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연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 코로나가 미치지 않은 노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보면 그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재난 앞에서 제도의 빈틈을 채우는 우리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터에서 생긴 일에 대한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게 뭐 필요한 뭐 노동 상담도 물론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적어주신 이야기들 가지고서 어떤 제도의 개선이나 사실은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재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좀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난의 상황에 있을 때 좀 더 그게 더 부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
꼭 부탁을 드린다. 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휴업을 해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다거나 예,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청년 유니온이 노가리라는 팟캐스트를 지금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신 그리고 유일한 광고주 유니콘 사운드의 박성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석입니다. 와, 노가리를 이제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주 가끔 대표님 목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작게. 그러니까 뭔가 마이크 너머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연해주시는 거는 완전 처음이시죠? 네, 제 앞에 마이크 놓은 건 처음이에요. 먼저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유니콘 사운드라는 작은 음향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청년 유니언하고 관계가 어떻게 엮여서 예, 지금 약 2년 정도 노가리 녹음을 도와주고 있는 박성석이라고 합니다. 와. 저희 보통 팟캐스트에서 이제 너무 잘하시잖아요. 맨날 1회부터 100회까지 다 들으시죠. 거의 아마 집행부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 대표님보다 더 많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야, 1인당을 치면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회부터 100회까지 대부분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4회인가 5회가 지금 팟캐스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팟빵에. 아. 그 이유가 3회까지 녹음을 하고 4회를 자체 녹음을 했다가 제가 안 나오고 자체 녹음을 했다가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지웠어요. 저도 언뜻 기억나는 거. 그래서 음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청취율이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이게 너무 듣다가 힘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맞아. 다시 녹음했죠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한 회분이 빠져 있어요. 빠졌나 아예? 네, 한 회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만 제가 안 듣고 예. 나머지 99회분은 제가 다 녹음을 직간접적으로는 했죠. 네. 와. 그래서 저희 보통 팟캐스트에서 별칭으로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 이제 저희는 대표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20년 전쯤에 제가 썼던 뭐 가명 아닌 가명이 만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만해. 만해. 예. 덩치도 산만한 게 정신도 산만하다고 산만하네라고 불러준 그 선배가 있어서 줄여서 만애라고 불렀고요. 또 만해라고 다들 잘못 들으시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그냥 혼동 주는 것도 재밌어서 예, 만애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서 그 만해가 한용. 네 맞아요. 그 한용우님의 호가 네, 만해. 맞아요. 네, 그죠. 그 호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덩치랑 관련이 돼서 산이라고 불렸던 적, 만해라고 불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만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해님을 모시고 이제부터 모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드디어 100회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빠짐없이 99회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 아까 또 시작할 때 저희가 막 이렇게 호들갑 떨었던 것처럼 네네. 청년 유니온의 10살 생일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아까 그 10살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마네님도 생신이라고. 예. 생신은 아니고 생일이. 생일. 예. 3월 13일이, 그러니까 예전에 녹음할 때 알았었어요. 저하고 청년유니온하고 생일이 같구나. 예, 알았었어요. 쉽지 않은 인연이죠. 예. 그때도 혹시 녹음을 하셨나요? 녹음은 아니었고, 예, 어쨌든 9주년 때인가, 예, 그 앞뒤로 있었을 때, 예, 그런 일이 알았었어요. 이번에 9주년이다, 3월 13일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오늘은 본인의 생일에 청년유니온 100회를. 청년유니온의 10번째 생일은 사실은 축하할 일이고 좋아할 일인데, 예, 이제 뭐, 나이 먹어가면 생일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뭐 청년유년도 뭐 마찬가지죠. 뭐 이게 맞아, 10년 넘어서 막 물론 100년 막 이러면은 좀 다를 것 같다. 100년. 어쨌든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어쨌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저희가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9년 셀 때랑 또 느낌이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10년.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원래는 질문으로 생일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10주년은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 혹은 노조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쨌든 일부는 알고 있었고 조금 알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언론에서 그 알바들을 위한 노조 혹은 백수들을 위한 노조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다시 알게 된 건데요. 그러한 노조가 그러니까 같은 직장 혹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노동조합을 이거를 전국 단위에서 심지어 같은 연령대이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노조를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것이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단체가 10년을 버텨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는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상근자와 단체에 관련하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뭔가 백수들의 노조가 10년을 버텼다는 게 다시 한번 되게 기특.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좀 더 이제 주마등이 스쳐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있지 않을까. 청년이 오래되면 그 오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은 아마 되게 감에 가서 아마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냈고 그럼 그 다음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지금 총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그 플로우가 같네요. 네. 근데 얘기 듣다가 궁금한 게 마네님은 그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으로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됐던 거는 그 초대 사무국장, 초대 위원장을 지내셨던 두 분을 그 두 분이 청년 유니온을 만들기 전에 안산 지역에서 얼굴을 알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2년도에 학교를 나와서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직을 했었고 이벤트 업체에 그리고 이제 초대 위원장님, 초대 사무국장님이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얼굴 정도 알았던 사이였었고 그다음에 올해가 10주년이니까 2010년도가 그 청년 유니온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2010년도 요맘때쯤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저도 이제 새로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콘 사운드가 10년이 저도 된 건데 그래서 준비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반백수로 준비하던 시절에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니 그때 그 홍대 전철역 근처에서 했던 기자회견이었던가 아니면은 저기 캠페인이었던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거기서 행사를 해서 그 음향 장비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그때 처음으로 행사를 하고 선전전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뒤풀이를 했던 게 청년 유니온의 첫 인연이 되는 거죠. 저희 거의 시작 때 얘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정식으로 창립총회 하고 그러기 전에 뭐 홍대랑 뭐 이런데 서울 몇 개 스팟 돌아다니면서 그 알리는 토크 콘서트 식으로 그 뭐였지 잘 지내나요 청춘 이런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어쨌든 청년이 창립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기도 하고 이걸 왜 만드는지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네, 그랬던 시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행사를 했는데 제가 다는 함께 못하고 한 해 정도만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6년이 깊네요 참.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그때도 거의 생일쯤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건 아마 그 전 가을이나 겨울 그렇게죠. 추웠을 때예요. 네, 뒤풀이를 끝내고 되게 다들 추워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창립을 앞두고 한두 달 전쯤에 겨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유니온 그때 창립 때 얘기를 보면은 이제 한 반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져서 뭐 그런 토론회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사업을 하고서는 그
그 3월 13일에 창립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물어봤죠. 뭘 만들겠다는 거냐? 청년 유니온이라고. 그럼 노조냐? 네. 아니 노조인데 그 회사 직원이 없는데 노조를 만들어? 저조차도 실제로 청년 유니온 그 신고서가 여러 번 반려됐을걸요? 맞아요. 5번 네. 반려되고. 왜냐하면 그 지자체나 저기 노동청에서 그런 형태의 노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행사를 잠깐 한 번 도와주면서도 이게 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도와주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일단은 전국 단위 청년 근데 노동조합의 형태 이게 돼? 이랬던 그러니까 그때는 직장별 노조에서 선별 노조 형태로의 전환을 고민하던 시기 그렇죠. 노동운동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그런 시기였는데 산별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도 가입이 돼? 그냥 뭐 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하자. 그랬었어요. 처음 얘기는. 그때 아마 그때 이제 마네님께 아마 이게 10년이 갈 거다. 10년 후에 그리고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청년 유니온이 다시 저기 언론을 탔던 게 그 맥도날드 점거였었나요? 맥도날드 그거는 알바노조 얘기였던 것 같고.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 봤었죠. 그리고서 다시 그냥 언론에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살다가 언론에서 청년 유니온 나오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까먹고 있었죠.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딱 보이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도 10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뭐 노동조합이란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그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 소속 뭐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가 되던 거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99회나 들으셨으니까 뭔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은 에피소드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실지? 저는 그 저기 누구였지? 우리 게스트로 나왔다가 나중에 진행까지 맡았던 네. 꿈이? 아니 저기 그 우리 생선 관련 이게 닉네임을 하도 보니까 저도 지금 참돔이 처음 게스트로 나왔을 때 본인이 했던 알바 이야기를 쭉 하던 막 롯데월드 얘기랑 막 롯데월드 얘기랑 또 다른 알바들까지 하던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게 이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20대 30대하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좀 영세해서 어린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단순히 언론에서 봤던 뭐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간 N포 세대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나랑 10년, 20년 떨어져 있는 친구들의 치열한 이야기여서 이야기마다 신기했던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경제 활동, 내가 봤던 사회 활동을 이 후배들 친구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서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번 녹음들이 재밌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이 노가리를
이게 사실은 우리 날것 같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편집도 많이 안 하고 사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할 때 너 지금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들 친구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네가 지금 20대 30대의 고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걸 들어라. 그러면 홍보까지 또.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M4 세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20대 30대가 어떻게 사는지 책을 읽고 생각하지 말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이 친구들이 우리랑 다른 세대 다른 인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중에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게 이 친구들도 노력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랑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보다 불과 5년 전 선배, 10년 전 선배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하고 나는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년 후배, 15년 후배들은 또 다른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근데 참돔이 했었던 네. 네, 그때 롯데월드 뭐 그 송파 그쪽은 다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이 친구도 그때 뭐 호텔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면서 지금 뉴스에서 보던 그러한 부조리가 실제로 이 친구들은 겪고 있구나라는 이야기 생각들을 들으면서 내가 후배들을 잘 모르면서 후배들을 맨날 야단만 쳤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게 했던 그래서 참돔이 제일 좀 그랬던 네. 빠른 시기에 다시 참돔을 또 한번 불러서 채워야 되겠어요. 네, 좀 잡아봅시다. 네.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펴서 매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다 그물을 치는 과정입니다. 네. 교수님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1년 후에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로 이 팟캐스트가 지금 청년 유니언 조합원들이 들어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청년 유니언 조합원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쉽게 얘기해서 부장님, 과장님, 대표님 그다음에 삼촌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예, 그래야지 꼰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신인류를 보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저도 이미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 안 듣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에 DJ 했던 꾸미님은 어머니께서 계속 들으신다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추천은 못하겠어요. 네. 원래 저기 그 부모님하고는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 청년 유니언 페이스북 네.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네. 너무 부끄럽다고요. 네, 뭐 좋죠. 네. 네. 저 엄마가 부끄럽다는 얘기. 근데 이제 팟캐스트도 그런 그 20대보다도 사실 30대나 40대도 대단히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저는 이제 노가리 팀에서 이거를 유튜브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20대의 그 20대의 플랫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10대, 20대의 플랫폼은 유튜브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예. 그 페이스북과 팟캐스트는 40대의 플랫폼이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까지요? 페이스북.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제 청년 유니언이 이 페이스북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빨리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로 넘어가시는 게 네.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가 좀 잘해서 페이스북이 다시 20대가 좀 유입되게 마크 주커버그한테 좀 얘기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가 뭔가 다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런가? 근데 뭐 유튜브 얘기는 굉장히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해서 조합원들이 무슨 설문조사 할 때마다 사실 맞아요.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좀 엄두가 안 나긴 하죠.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편집을 대표님도 하고 유튜브 관심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유튜브로 특히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렇네. 지금 그 각 학교들마다 온라인 강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실제로 올 2월달, 3월달에 유튜브 관련한 상품들이 판매가 좀 있었어요. 인터넷 판매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더 촉진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 혹은 아프리카 요런 아니면 뭐 각 학교의 자체 프로그램이든 어쨌든 실황 중계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자, 또 보통 그런 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제 보통 젊은 사람이 너가 그래도 페이스북, 유튜브 할 줄 알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볼 줄밖에 모르는데 자꾸만 뭐 해보라고. 갑자기 막 생중계 해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아마 이런 게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다. 현장에서는 네. 노동 현장에서는. 근데 물론 청년들도 이제 해본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사실 이게 약간 편견이죠,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같이 그냥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르치는 그런 친구들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영상 뭐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하고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한대요. 그냥 뭐 그 뭐라 그러지? CA 같은 거? 특별 활동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걔네들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영상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거를 정말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약간 문자 쓰듯이 우리로 치면은. 근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핸드폰으로 앱으로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프리미어 막 이런 걸로 해서 가르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새는 영상 막 그런 간단히 편집하는 어플들 워낙 많으니까. 짧게 그리고 길게 보지도 않으니까 짧게 해가지고 그냥 올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디어는 빨리 만들고 빨리 유통시키는 예, 오히려 공들이는 것보다 맞아요. 예. 속도에 좀 더. 또 한국 사람들 하면 또 속도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노조 혹은 청년 유니온이 그 시류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맞아요. 근데,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 근데 이런 비영리 섹터나 사회운동 섹터에서 그런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빨리 대응한다는 건 정말 안 변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거 막 시커 페이스북 좋아요 막 늘려놨더니 막 페이스북 다 안 하고 막 트위터 막 하다가 막 트위터 다 안 하고 막 인스타그램 만들면 또 인스타그램 또 안 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인스타 만들면 안 할 거잖아. 뭐 유튜브도 금방 간다고 막 약간 신세한탄이 되는데 유튜브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음향 장비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앰프 스피커 마이크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주요 장비를 사면 그 장비에 매뉴얼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요 장비, 그러니까 큰 장비를 사도 매뉴얼이 들어 있지 않고 수입 업체에서도 한글 매뉴얼을 잘 안 만들어요. 대신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유튜브로 설명을 해놨어요. 맞아요. 요새는 뭐 어디 홈페이지에 가도 무슨 설명을 다 영상으로 해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유튜브는 영상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유튜브는 검색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뭐 궁금하면 다 옛날에 그냥 저희는 지식인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유튜브에 가서 뭐 하는 법 이런 거 다 알아본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막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막 뭐 궁금해서 가끔 뭐 영상을 찾으려고 뭘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그냥 사진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막을 그냥 넣어놓고 이 영상은 영상인데 이게 굳이 영상일 필요가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이걸 왜 영상으로 봐야 되나 이게 약간 그런 거고 막 어떤 무슨 설명 이런 거 돼 있는 것도 저는 그냥 넘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만 보면 되니까 이게 쭉 넘기고 뭐 여긴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 되게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처음부터 그런 걸로 이제 삶이 그냥 인터넷을 접한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다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의 전환을 유튜브에 출연하려면은 저 하다못해 세수라도 하고 화장이라도 해야 되는데요라고 느끼는 세대가 있고 아니면 뭐 지금 팟캐스트에서 하는 거에서 아까 얘기했던 스냅 사진 몇 장을 찍은 다음에 그냥 그 사진만 올려놓고서 유튜브로 전환한다. 대신에
그 팟캐스트 검색을 안 하던 사람들은 유튜브 검색에서 걸린다. 그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회의실에서 녹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를 놓고 그냥 한 군데에 붙박이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렇죠.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서너 장 정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서너 장으로 그 팟캐스트 시간만큼을 영상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청년유니온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PPT화해서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저희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 올릴 게 아니라 카드 뉴스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려야 차라리 보는 그런. 아니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100회 쌓여 놓은 거를 일단은 올려보고 차근차근 올려보고, 이게 뭐 당장 뭐 스냅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올려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여기 노가리에서 해드리는 건 어쨌든 이제 녹음하고 일부 편집에 관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상근자가 해결을 못하면 이거를 듣고 있는 조합원이 나서야죠. 오, 맞아. 또. 우리 맨날 저희 그렇게... 또 그러면 이제 조합원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게 또 온라인의 장점, 또 이게 공간의 이거니까 그럼 이제 지역에 맞아. 혹은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이 아닌 지역이어도 이제 같이 쓴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저기 지금은 좀 안 한 지 몇 해 됐는데 지역 조합원들 전화 연결도 그쵸, 우리가 그쵸.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연결을 넘어서 지역에서 간단하게 그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편집에 활용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찾으면 나와요. 갑자기 팟캐스트 발전 방향 토론으로 이렇게 아, 궁금하긴 팟캐스트 했었어요.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제목을 아니 이렇게 아니요. 나오면 팟캐스트는 근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초창기에 만들면서 과연 몇 명이나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청년유니온이 조합원 수가 대략 2,000명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후원회원까지 네, 합니다. 후원회원까지 네. 2,000명을 보는데 실제로 팟캐스트 녹음된 것 중에 1,000회가 넘어가는 놈들이 꽤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팟캐스트 저희 내용 중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조합원들, 조직원들이 전체 30-40% 이상 듣는 매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팟캐스트가 굉장히 유용한 매체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분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뭐 사실 그런 조합원들 얘기 들으려면은 디프를 가야 되거든요. 원래 팟캐스트가 아니면은 디프를 가서 막 그래도 한 이런저런 명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오래 얘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도 이제 그 들으면서 근데 이제 맨날 자주 본 조합원이어도 뭔가 그 조합원 자신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할 기회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 조합원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고민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저는 처음에 제안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은 일부 책임을 져주겠으나 나이 든 사람이 이 내용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 전혀 새롭지 않다. 오래 못 간다. 실제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회까지 가실 줄 알았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러네. 저는 오래 갈 걸로 알았고 진짜요? 제 계획하고 일부 달랐던 거는 네. 저는 몇십 회 정도 녹음을 떠주고 네. 여기에 있는 조직원한테 녹음하는 법을 전수를 해주고 나는 뜬다였고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지금 후배들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녹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만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맨 처음에 조합원들을 불러서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부터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은 이렇습니다 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홍보만 하고 설명만 하는 콘텐츠였으면 별로 오래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팟캐스트는 조합원들이 나와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자리에서 할 것 같은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마다 다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풀었고 재밌게 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컨텐츠면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조합원 2,000명이 다 나올 때까지는 방송이 가능한 거잖아요. 2,000회는 100회 했으니까 나오기 전에 아마 또 다른 조합원들도 가입하고 그럼요. 하고 그래서 요 컨텐츠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지치지만 않으면 오래 갈 수 있는 컨텐츠고 이제 그리고 유튜브 얘기를 아까 했던 건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얼굴이라도 증명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새 막 코로나 터지고서는 이제 약간 그런 낯선 공간, 낯선 단체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엮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심이 좀 높아지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있어서도 되게 일상적인 얘기나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매체가 있으니까 청년유년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네, 저희가 100회를 맞이해서 청년유니언의 팟캐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아까 초창기 막 얘기 막 마네님께서 해주시고. 초창기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좀 마빈 박사님께서 좀 이게 청년유니언에서 따지면 혈연과 지연과 이게 학연과 사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인간관계가 다 네, 저도 그때 예전에 그때 사기 때 처음 그때 상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 저희가 처음 그때 제가 상근 시작하고서 가장 크게 했었던 사건이 이제 TVN 사건 대응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이제 CJ ENM 앞에서 하는 것도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그때 끝냈어요. 팟캐스트 하기 전 그 전에. 예. 그런 인연이 더 계속 있었군요. CJ 관련해가지고 PD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한비 PD. 네, 그 PD님 장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회를 하기로 한 거죠. 추모 집회를. 그 집회 저 갔었어요. 그 집회에 이제 무대하고 음향일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송효원 사무처장하고 제가 오랜만에 만났죠. 같은 학교 출신인데 학연에 학연이 좀 엮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팟캐스트가 요즘에 유행인데 혹시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저희도 논의 중인데 논의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과정이 한두 달 정도 걸렸고 그럼 녹음해보자 그렇게 됐고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팟캐스트 논의가 그 전부터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 상태에 푹 찌르고 들어갔거든요. 진짜 운명같이 연락이 왔다. 저도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팟캐스트는 이게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떠들다가 상근 활동가들이 이제 떠들다가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사실 그냥 페이스북 정도 말고는 없고 이건 무슨 마크 주커버그가 다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가 종종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그때도 유튜브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떠 있을 때지만 그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라는 거는 약간 엄두가 안 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뭔가 엄청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막 하는데 그리고 막 그거 하면 이제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완성도에 공을 들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엄청 갈아넣거든요. 담당자들이 이제 열정 말 그대로 열정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장기 지속하지는 않고 팟캐스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기술적인 면에서 특히 뭔가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여기 제안했던 게 좋은 녹음실에서 좋은 상태로 녹음하는 컨셉으로 가면 금방 지친다. 그리고 힘들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실에서 옆방의 소음도 들리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그 회의 열심히 하고 일하던 상근자와 퇴근한 이후에 헐레벌떡 온 그런 게스트 조합원과
자연스럽게 수다 떠는 모임으로 하고 처음부터 그걸 표방해서 수시로 만들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컨셉으로 해서 너무 공들이지 말자. 그래서 장기적인. 예, 그렇게 했고 이제 그거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그 만약 팟캐스트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어쨌든 완성도나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어떤 이게 돌아가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젠장이 가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사정 다 알고 막 그런 이러니까.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청년유니온의 팟캐스트를 제안했을 때는 사실은 좀 다른 뜻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제안을 하셨을까? 청년 유니온을 그 당시만 해도 팟캐스트는 사실은 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고 녹음실에서 녹음해야 되고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라 맞아요. 청년 유니온 말고 다른 단체,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마이크를 뭘 사야 되냐, 혹은 뭐 콘솔이 있어야 되냐 이런 문의들이 올 때예요.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은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를 이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다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에 팔아먹어야지. 그래서 누가 팟캐스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유니콘 사운드에서 팟캐스트를 잘 만든 게 있으니 그것대로 하십시오. 내지는 제가 녹음해드리면서 해서 저는 다른 데에 저의 노동력 내지는 저의 기술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팔아먹기 직전에 저도 이제 만들어 봐야지 내용도 그렇죠. 알 거고 그다음에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다른 단체에 팔아먹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포트폴리오 같은 거죠, 이거. 예. 아니 그건 중요하죠. 실제로 그리고 그 당시에 집행부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있다. 나는 청년 유니온을 넘어서 민주노총에 팔아먹을 거다. 사실 그런 거 없으지 막 받기만 하면은 저희도 죄송하고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도움이 돼야지 이게 서로. 근데 도움이 안 됐나요? 네. 2년 반을 거슬러 오면서 팟캐스트의 인기는 좀 시들어졌고 유튜브로 옮겨갔고 유튜브의 장점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조치하는 그런 현장성이 중시되면서 지금은 팟캐스트를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실제로는 중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로운 세대들의 이야기, 어디 가서 못 듣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단체들은 만들지 않은 거예요? 팟캐스트를? 네, 그렇게 됐죠. 어떻게 알았지? 팟캐스트가 질 거라는 거? 유튜브가 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럼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그치, 유튜브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그건 따로 다른 조합이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혹은 이 NGO 단체들이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을 다른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버겁게 하고 있어서 무언가 새로 넓힌다는 게 쉽진 않아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유튜브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작하고서 그때 그 노동 팟캐스트를 하긴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막 그게 무슨 개그맨 누구도 섭외해서 거기는 이제 어쨌든 규모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그 좀 약간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 많이 절실하셨는지 어쨌든 그런 많은 것들을 하시긴 했는데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청년유니온은 좀 왜 안 되죠 비교하면? 아니. 왜냐면 타겟층의 문제니까. 그쵸. 타겟층이 유튜브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욕심이 난다.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맨 첫 멤버들 그 당시에 지금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군대 간 사람도 있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함께하다가 다른 부서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에서 내용적인 부분은 내가 건들면 바로 꼰대 소리 들을 테니 여기 조합원들이랑 여기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를 사실 저는 이제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청년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청년 유니온 그
내부의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뒤지거나 TV 방송을 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으면 된다. 근데 청년 유니온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사무실에서만 고민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어쨌든 그 매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조언해 주시는 것들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청취자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 주제별로 이렇게 그 주제별로 그 주제에 맞는 그 게스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고 게스트 분들도 기본 2분이 나오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 한 반년 가까이 그렇게 했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떨어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막 이게 그렇게 막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쭉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계속 하기는 어렵겠는데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럼 조합원들 얘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방점을 그러니까 조합원 얘기를 조금 더 옮겨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하면서 100회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100회 왔으니 조금 뭐 조합원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좋고 이게 되게 아카이빙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좀 더 새로운 코너들을 더 준비해서 색다른 맛을 주는 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지금 세대들의 몫이고 저는 열심히 녹음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 요즘 사는 목표가 꼰대가 되지 말자가 정말로 그런데요. 어쩌다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후배를 만나서 그 후배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꼰대 짓으로 끝나요.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이렇게 살아로 끝나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의 대화는 제가 봤을 땐 20-30분 내로 끝내야 돼요. 20-30분 내로 끝내야 꼰대 아닌 선배로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체리도 지금 어쨌든 계속 임시자 붙이고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임시?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를 거쳐겠던 수많은 진행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무언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책임감을 갖고서 맡으려면 본인이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큰 결정을 하기에는 여기 조합원들하고 실무자들이 많이 바빠서 그러니까 중간에 MC도 바뀌고 게스트도 이렇게 섭외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니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나면 이 일을 그래도 몇 달, 몇 년은 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좋겠지 않나. 맞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시짤 떼는 거. 저희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여기 그 청년 유니온 지역 대표님들 포함해가지고 취중 방송 한번 해보자.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 얘기도 했었고 지방 투어를 한번 돌아보자. 이 얘기도 했었고. 그쵸 이제 본부도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선거 때 새로운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나왔는데 사실은 유니온 내부의 어떤 법규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방을 가게 되면 며칠씩 출장을 또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일단 또 있고 하니까 쉽게 용기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애초에 방송을 우리 여기다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기로 했는데 반대로 잘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100회 동안 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조합원을 만날 수도 없고 하면은 이런 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드네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참 어쨌든 그렇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만나는 소통 창구를 여는 차원에서 뭐 팟캐스트도 열심히 좀 더 재밌게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고민을 해본다던가 이러는 것도 중요한 그쵸, 것 그런 같아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팟캐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그 인기가 좀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합원들 분이 이게 100회든 101회든 한 번 정도 집중을 해서 다운받고 들어주시면 팟캐스트 내부에서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오히려 경쟁.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면 경쟁자들이 이렇게. 순위를 올릴 수 있다. 다른 팟캐스트를 듣던 사람도 이게 뭐지? 보지 못하던 게 순위에 올라왔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팟캐스트 올라가는 날 단체 문자도 좀 하시고 페이스북에 좀 올리고 하는 것도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100회 올려야겠다. 100회 한번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런 대표님께서 청년 유니온에 연락 주신 이야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또 궁금했던 게 유니콘 사운드는 어떤 회사인가? 조합원들 궁금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유니콘 사운드 광고 연락은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연락을 내가 달라는 언제 건가? 연락을 주면 좋을까? 이런.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제가 94학번인데 그 공부는 별로 안 하고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이 전공을 못 살리고 학교에 있을 때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있을 때부터 무대 쌓고 앰프 스피커 옮기던 일을 많이 하던 자봉단 출신인데 그래서 이 업종에 들어오게 됐고 이 업종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집회 그다음에 문화제 그리고 축제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음향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포함해서 노조 집회 같은 행사를 실제로는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체육대회라든가 뭐 중고등학교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는 일이면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직업을 택할 때 돈을 뭐 많이 벌겠다거나 이러는 생각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지금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노조 관련한 집회라든가 세월호 관련한 행사 그다음에 그 좀 없는 분들이 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필요한 행사들은 다 하고 있는 유일하게 안 하는 거는 그 새누리당 관련 행사는 하죠. 그런데 또 당명을 바꿔서 걔네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지. 미래통합 새누리당. 그분들은 뭐 집회를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집회를 하죠 요새 또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스텝이라는 직업으로 참여를 하면 사실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 행사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 행사는 내 몸과 마음을 바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게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이제 뭐 발언을 하는 것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팟캐스트 듣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팟캐스트 이제 녹음하실 때도 옆에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쨌든 긴 시간을 같이 있으셔야 되는데. 노트북을 쳐다보면서 이제 레벨이 작은지 큰지를 일단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 듣고 있어요. 얘기 듣고 있고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어쨌든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는 것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딱히 무슨 생각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후배들의 이야기가 재밌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마이크가 있으면은 나설 수도 있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들을 수만 있어서 더 좋아요. 강제로 이렇게 그런 꼰대가 되는 걸 방지하는.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들어오잖아요, 다 마이크에.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제 몇 마디 한 게 먼 마이크로 나가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100회 동안 청년 유니온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가쁜 정리가 느껴질까요?
아니 그동안 좀 같이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뭐 즐거웠던 일 이런 거? 재밌던 거는 어쨌든 간에 녹음 끝내놓고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해서 몇 번 가줬는데 그럴 때가 제일 재밌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재밌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용 자체가 재밌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시간이 날 때 여기 오는 일이다 보니 행사에 바쁜 철에 제가 여기 녹음 시간을 못 맞춰서 최근에는 지금 뭐 아이폰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가 제일 아쉽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폰 그 전화기로 최근에 몇 회를 전화기로 녹음을 떠서 제가 나중에 후편집하는 것도 요거 하면서 요런 면이 있구나라고 이제 또 저도 배우는 점이 좀 있었고 예. 그래서 경험 삼아 혹은 본보기로 만들려고 했던 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팟캐스트 녹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녹음하면 됩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은 됐다. 없는 거기에 무슨 기술력이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2년 넘게 만들어 본 사람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네. 가끔 이렇게 그래도 문의가 들어오나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그냥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반적인 경향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통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했던 건설, 금속 같은 곳에서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 마트, 그다음에 보건의료, 어떤 약간 서비스업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는 노조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예전보다 여성조합원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거랑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업체보다는 산별인 기준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마트 혹은 학교 비정규직 같은 곳에서 청년 유니언 팟캐스트를 보면 굉장히 땡기는 아이템인 건 틀림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속해 있고 1년에 모이는 게 정말로 뭐 서울 상경투쟁밖에 없는 그런 대규모 노조에서는 각 지회 지부마다 있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게 생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음원 파일을 각 지역 지부에 있는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체계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번 문의는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배 노조도 이제 그런 문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실제로 옮기기엔 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계획을 하는 거랑 실행을 하는 것도 진짜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급박하게 사건이 터지면은 또 그거 쫓아가느냐고 또 우리나라 정치계 노동계가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네, 다이내믹 코리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말씀드리죠. 저기 청년 유니언 팟캐스트 들어보시고 그렇게 만드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런 그 뭐지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궁금하긴 했거든요. 녹음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는 그걸 약간 편집할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녹음실에서 정식으로 녹음하는 개념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녹음하고 주변에 소음도 들리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어쨌든 대화 내용만 잘 들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잘 들으면은 밖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밖에서 웃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게 들어가죠. 밖에서 웃는 얘기, 오토바이 지나가는 얘기 다 들리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기서 지금 그 청년 유니온에 있는 그 콘솔 장비하고 제 노트북하고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높낮이를 좀 맞추는 작업, 잡음을 조금 빼는 작업 정도만 해드린 다음에 이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은 많이 대진 않아요. 딱 2가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맞춰드리는 거, 그다음에 일부 잡음 제거하는 거 정도만 해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가끔 그 핸드폰으로 저희가 녹음을 해서 음원 보내드릴 때면 그걸 이렇게 합해서도 주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신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DAW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럼 핸드폰 녹음본이 3개나 4개가 넘어오면 그거를 이제 4트랙, 3트랙에 담아서 다시 합하는 작업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핸드폰이 마이크 역할을 하면서 이게 미세하게 핸드폰에 따라서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정도 늦게 녹음이 되거나 밀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핸드폰의 위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걸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앞에는 말끔하게 들렸던 소리가 한 2-30분 지나가면 울리는 소리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쳤다가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오면 보내주신 파일을 한 잘 들리는 지점 한 20분까지 잘 들린다 그러면 20분 지점에서 잘라요. 그리고 다시 맞춰요 시간을. 그리고 또 20몇 분 간 다음에 또 다시 맞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핸드폰에 있는 크게 들어온 소리와 작게 들어온 소리의 볼륨을 맞춰서 빼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서 어쨌든 녹음을 아무리 동시에 눌러도 이게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추시나 이런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은.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진짜 이런 것까지 가면 이제 기술이죠 이건 진짜. 맞아요. 네. 이런 걸 빨리 전수해드리고 빠져야 되겠죠. 아닙니다. 계속 재밌는 이야기 들으셔야죠. 어쨌든 재밌어요. 재밌고 청년 유니온에 와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마빈 박사도 계시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야기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알바하는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알바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알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알바비를 주고 알바 일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알바생들이 적나라한 얘기는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알바 쓸 때 알바들한테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맞아. 실제로 대단히 그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쓰실 일이 있을 때 대단히 좋은 그런 사업주가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가끔 이런 경우 법대로 하려면 법을 최소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그 단체방 그것 얘기도 거기서도 이제 좀 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조건으로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정리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는 알바로 단련된 인원들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알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든 그 학교를 나와서든 알바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그렇게 배워서 알바나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 30대들을 지금 40, 50대들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나이 또래들은 노무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꼭 써야 되나? 그쵸. 최저시간에 이러이런 것들, 최저임금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근로시간은 이러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나이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배웠으니까 가끔은 마빈 박사님도 그렇고 다른 분한테 전화해서 야, 알바가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형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게 법에 맞는 거야. 그게 법에 맞는 거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청년 유니온과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던가 팟캐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랑 전망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 조합원 중에 팟캐스트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제발 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죠. 아까 광고에 유니콘 사운드 번호 나갔으니까. 네.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기요? 저희요. 저희 팟캐스트 저한테는 연락 주실 일이 조합원들 체육대회 하시거나 혹은 본인 또는 조카가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축제를 하시는데 음향팀을 목고 하셨거나 혹
그 악덕 사업주 한테 집회하러 가신다거나 이럴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하겠습니다. 예. 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그래서 대표님 마네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마네님께 청년 유니온이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만들고 있는 단체 그리고 청년과 조합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단체.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청년단체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단체. 예,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뒤따라오는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서 20, 30대 어린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겠어라고 생각하는 단체. 저희가 청소년 유니온 사람들 찾고 싶은 마음과 비슷할까요? 아마 지금 오늘 팟캐스트 그 게스트 중에서 2030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2030이 아니신 게스트이시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예전에 이남희 소장님이나 아니면 나오셨나요? 네, 한번 예전에 초창기 때 한번 오신 적 있고 나재현 위원장님이 오신 적 있어서 그때 말고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시작할 때 게스트는 처음이라 이러면서 하셨는데 게스트를 함께 해주신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100회 특집이고 하니까 이제 게스트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게스트 같은 건 참 어렵구나. 되게 재밌게 잘 얘기했는데요. 재밌게 들었는데. 재밌었는데요. 한 15년 동안을 이제 주로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참 힘드네요. 예. 너무 재밌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의 역사를 좀 들어보고 또 뒤에서 함께 제일 힘써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마빈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네. 네. 저도 오늘 어쨌든 팟캐스트 관련해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보조 MC로 이렇게 길게 녹음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이어서 이게 어쨌든 일단은 여러 가지로 운명적이고 뜻깊지 않나. 100회와 10주년 기념일과 또 이제 마네님의 생일과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것들을 다 얽혀서 대단히 운명적인 녹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운명적인 만남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임시 DJ님은 이제 언제 DJ가 되실지 빨리 DJ가 됐으면 좋겠다. DJ를 제가 열심히 섭외 중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면 네, 좋은 소식 있을 것으로. 그리고 섭외 못하면 본인이 계속 하는 거죠? 임시가 원래 지금 얘기는 그 얘기 아니야? 임시가 원래 그냥 약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호 같은 거 있잖아요. 호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붙는 거죠. 임시 이렇게. 네. 제가 한자 찾아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네. 아니,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죠? 네, 너무 잘하시니까요. 네, 이렇게 노가리는 여러분의 사랑과 더불어 많은 분들의 노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출연과 DJ를 부탁드리면서 100회까지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마네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101회에서 만나요. 안녕. 마네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